아마 그 받고 오는. 예, 여러분 누가 제 옆에 계신 이현주 의원을 눈물 흘리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현주 의원이 흘린 눈물은 누군가가 거짓말쟁이가 장관이 됐기 때문인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직자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황,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 때문에 흘리신 눈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길이 좀 많이 막히셔서 조금 더 일찍 도착하실 뻔하다가 좀 늦으셨는데요. 이현주 의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오랜만에 저희 펜앤마이크에 오셨는데 진짜 힘드실 것 같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이거든요. 네. 어떻게 이렇게 결심을 하시게 됐는지. 일단 먼저 이 결심을 하시게 된. 그냥 이제 제가 이렇게 그때 지난주부터요. 예. 야, 이거는 아니지. 그죠? 예. 아무리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진영이 다르고, 예. 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정치적 이해관계 다르고, 그렇게 해서 공격하고 방어하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최소한의 어떤 보편적 양심이라는 게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이 이 정도로 썩었나. 야,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이 막 들었는데, 사실 이제 보니까, 저는 잘 알잖아요, 그들을요. 예. 민주당에도 계셨으니까. 저는 사실은 지금 국민들이 이들의 실체를 보고 어떻게 보면 뿌연 안개가 걷히는 느낌일 텐데, 예. 저는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고 그것과 싸워왔는데, 네. 아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임명한다. 전혀 신경 안 쓰고 강행한다. 예. 아무런 망설임이나 가책도 없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느낄 때, 이 국민들이 우리나라를 생각했을 때 얼마나 좌절이 되고, 나라가 이게 뭐냐 도대체. 이런, 정말 이 쓰레기 같은 이런 상황, 응? 정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었단 말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분노하고 정말 막 울부짖는 느낌이 막 들더라고, 국민들이요. 그래서 이 국민적 감정을 아마 그냥 강행을 할 텐데, 이 국민적 감정을 내가 표출을 해줘야 될 텐데, 우리가 정치인이라는 게 국민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예. 저 사람들은 이걸 별것도 아닌 것처럼 조롱하고 조소하고, 그 다음에 국민들이 비판한다, 반대한다 하면 아주 어이없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더 웃기는 거는 검찰을 막 깔아뭉개고 검찰개혁한다고 했던 인간들이, 그리고 또 심지어는 정의롭다는 정당에서 정의는커녕 그 의석수 때문에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양심을? 제일 온몸으로 싸우셨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뭔가 표시를 해야 된다. 국민적 분노를 우리가 표출해줘야 된다. 근데 우리 말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 저항의 표시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이제 결국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 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온 국민이 분노하시고 우리나라의 정치에 대해서 절망하실 때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앞서기보다 행동하는,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정치인도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우리 국민들을 위로하고 싶으셔서 이현주 의원께서 정말 큰 용기를 내셨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비판의 말씀도 같이 하셨잖아요, 기자회견 하시면서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가, 저도 지금 이런 리본을 달고는 있습니다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사망했다, 타살당했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 말에 속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떤 비판을 하고 싶으셨던 것인지. 이런 주장은 사실은 지금 그 민주화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한 몇십 년 전에 했었죠. 그죠? 저도 그냥 제가 그때는 매우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옛날인데,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일말의 어떤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그 사람들이 희생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게 좀 남아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이들이 자기들 손으로 민주주의 짓밟은 거예요. 그리고 예. 정말 저는 기본적인 양심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용기를 또 낸 것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이 사안을 보고 소위 말해서 진보 진영 쪽에 있던 학자분들께서 이건 아니지 않냐 이러면서 저한테 이게 나라가 큰일 났다. 이게 뭔가 이상하다 이거. 그리고 체제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 않냐. 아무리 진보적이라도. 예.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간혹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할 때구나. 이제는 좀 더 광범위하게 행동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거죠. 이 민주주의라는 것이 사실은 완전히 짓밟히면서 국민들과 지금 대결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국민들한테 선전포고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이제 완전히 독재자라, 나는 독재자야라고 이제 커밍아웃 한 건데, 예. 네, 이 시대에 지금 몇 년입니까? 2020년이 다 됐는데 정말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가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의원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행동을 하신 건데요. 네. 국회가 300명이나 되는 의원님들이 네.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 의원님들이 몽땅 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조국 장관을 지지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네. 그 의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는 당마다 조금 제가 바라는 게 좀 달라요. 예. 네. 당별로 나누셔서 네, 말씀하셔도 좋고요. 우선 이제 예. 한국당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 저는 좀 변화해야 된다. 예.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저런 말도 안 되는 걸 당하면서도 왜 국민들한테 지지를 못 받고 당당하게 싸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된다. 예. 그리고 왜 대학생들이 촛불을 들면서 우리는 한국당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할까? 예. 생각해 봐야 되고, 저는 우리가 이제 반성과 성찰, 그리고 한국당은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야 국민들한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정말 마음이 정말 저도 예. 답답하고 급한데, 이 변화, 그리고 정말 뼈를 깎는 혁신, 제발 좀 모두 내려놓고 좀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좀 같이 싸워주면 좋겠다. 예. 진정성을 가지고. 그래서 집회를 할 때도 저는 한국당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 이게 뭔가 이렇게 돋보이고 싶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대개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밑바닥에 국민들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당의 우리 국회의원들은 사실 그냥 같이 있자, 같이 있고 도와주고 또 지원해주고, 당이 크니까 또 어떻게 보면 경제적 지원도 가능할 거고, 그래서 이런 어떤 시민들이 모일 때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에워싸주자.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정치인들의 진정성을 알아보는 거거든요. 좀 그렇게 저는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투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말 중요한 말씀 해주셨네요. 네. 한국당 쪽이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제가 한국당 집회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들었던 얘기는, 한국당의 모든 걸 주도하면서 항상 전면에 나서서 네, 모든 맞아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네, 하는 그런 네, 성격이 너무 네. 강했거든요.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보다는 국민들을 더 그 위에다 올려서 국민들이 하고 싶은 말씀 다 하게 하고, 그걸 한국당이 진짜 단 한 명도 나오지 않고, 네. 의원들 단 한 명도 나오지 않고 국민들만 모으고 그런 자리를 모았으면 얼마나 네, 더 그럼요. 좋았을까. 당협위원장 그 피켓 들고 하는 네, 게 좀 아니라 제발 좀 그러니까 제발. 올라오셔서 이렇게 예. 참여하시는 거 좋아요. 그리고 많이 참여하시고,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우리가 예. 중요한 거는 당원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많은 시민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저쪽 편도 우리가 끌어들여야 되는 예. 거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너무 당색을 내면 사람들이 오려고 하다가도 못 와요. 촛불 당시에, 탄핵 당시에 촛불 집회할 때 민주당 의원들 얼마나 꽁꽁 숨었습니까? 자기네들을 지지하는 그 시민단체들 이용해서 국민들 선동했잖아요.
선동을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한국당은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밑바닥에서 뒹굴뒹굴하면서 국민들을 버텨주는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좀 변화를 하셨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이나 뭐 민주평화당, 예. 저는 이분들이 어쨌든 간에 체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꾸자, 뭐 조국처럼 사회주의 하자,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비록 이제 뭐 한국당이나 또 다른 의원들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말이죠. 같이 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눈치 보지 말고, 저는 오늘요, 제가 호남에 계신 분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문자를 받았어요. 격려 문자. 전화도 오시고. 물론 저는 이제 민주당에 있었기 때문에 호남에 계신 분들 중에 제 지지자가 꽤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 왜 저한테 격려 전화를 하셨겠어요? 지금 호남에서도 사실 말을 못하지만 부글부글 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물론 다른 지역보다 호남에도 덜하죠. 우파분들 많습니다. 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을 깨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민평당이나 바른미래당의 뭐 손학규 대표 이런 분들이 정말 문재인 뭐 어떻게 붙어가지고 거기서 뭐 할 이런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야당 역할을 똑바로 하라는 거죠. 네. 그러면 살 길이 생긴다. 그래서 이럴 때는 지금 우리가 또 특히나 경쟁을 할 때 하더라도요. 지금 나라 체제가 아니 사회주의 하겠다고 분명히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건 무슨 보편적 양심이고 뭐 나발이고 완전히 그냥 사실 파렴치 아니. 진리 굉장히 나쁜 범죄 집단인데 이런 사람들 문제를 보고 이제 분노해서 이번에 아마 비판도 한 것 같은데 여기서 그치지 말고 우리가 어쨌든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 하는 사람들이 같이 연대를 해서 저쪽을 일단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 네. 그래서 체제 밖에 있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 일단 퇴출 빨리 시켜야 된다. 더 이상 우리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체제를 인정하는지 아닌지를 딱 기준으로 해야 하죠. 그럼요. 그리고 상식과 양심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그런 게 있는지. 그죠? 이번에 보면 아주 그냥 자기 편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자신을 가졌으면 좋겠다. 자신.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도 일부 이제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탄식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그때도 있을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왜 탄식만 뒤에서 하고 실제로는 손을 들어주고 그리고 숫자를 채워주고 그 사람들의 숙주가 되고 있냐? 의원직이 뭐길래? 네, 그러지 마라. 당당하게 싸우고 문제 삼고 그래서 그들을 퇴출시켜라. 그리고 원래 민주당의 원뿌리는 한민당이에요. 한민당. 김성수와 송진우 같은 보수 인사들이 주였어요. 그 지주들. 그죠? 그런데 언제 이렇게 돼버렸냐 도대체. 그리고 사실 숙주가 돼서 먹힌 거거든요. 저항해야죠. 그래서 비겁하게 그러지 말고 저항하자. 그래서 뭔가 거대한 우리가 역사의 소용돌이를 만들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진짜 중요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대한민국의 건국의 역사 부정하고 있죠. 그리고 갑자기 뭐 자유주의자이자 사회주의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제가 진짜 기가 막혀서. 법무장관으로 임명을 하죠. 임명하는 사람들 하나하나 다 보면 그 면면이 진짜 자본주의 열매는 다 따먹으면서 그러면서 겉으로는 정의로운 척하고 그런 사람들이 되고 있는데 정말 진짜 야당들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을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거를 좀 인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지금 댓글창에서도 저항하시죠. 또 의원님 힘내세요. 그런 말씀들 많이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또 어떻게 하실 것인지 또 국민 여러분께 어떤 뭐 당부의 말씀이나 그런 걸 하고 싶은 게 있으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저는 예를 들어서 이 한국당이 한국당 외에 또 이렇게 한국당이 커버하지 못하는 그러나 실은 보수 세력들이 숨어 있어요. 지금 시민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제가 좀 찾아다니면서 아. 결집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루트로 하려고 하는데 우선 뭐냐면 제 행동하는 자유시민. 예. 거기 이제 울산대학교 이정훈 교수하고 이렇게 몇 분이 또 새로 공동대표가 되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그 이정훈 교수가 또 저하고 비슷한 또래예요. 40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86 밑에 세대인데 우리가 90년대 학번들이죠. 네, 예. 이 86 세대에 대한 우리가 아주 정말 이 말로 표현하기 힘든 정말 이 미선적인 그런 거에 대한 저희 분노를 가지고 있고 그걸 촉발시키겠다. 그래서 30대, 40대 우리 주부들, 또 어머니들, 또 학생들 또는 이제 젊은 청년들하고 같이 저는 사람들이 요즘에 가치의 혼돈에 빠졌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네, 공정이 뭐였지? 아, 예. 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평등은 뭐였을까? 정의를 가장 많이 외치던 사람들을 지지했는데 그들이 딱 가면을 벗으니까 정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정의예요. 자기들만. 그 정의를 표방하는 당이 이번에 얼마나 추악한 행태를 보였습니까? 그 의석수 몇 개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완전히 정말 아주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런 짓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쩌면 저는 이런 젊은 분들하고 대화를 계속하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토크쇼를 계속할 생각이고요. 전국을 토크쇼요? 돌면서. 네. 전국 돌면서 토크쇼.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각종 이제 집회, 꼭 크지 않더라도 저는 이제 그 버스킹 같은 것도 좀 하면서,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동안에 사실 말없던 샤이보수, 이들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이들을. 그래서 또 이제 그동안 집회 많이 하신 분들은 또 그분들대로 열심히 하시고 저는 이 샤이보스를 깨우는 역할을 열심히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이거를 이렇게 제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아마 제가 또 역할이 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서 한국당은 한국당대로 좀 변화를 추구를 하면서 이렇게 국민적 신뢰를 얻어나가는데 열심히 또 하시고 하다 보면 이제 때가 되면 저는 멀지 않아서 이렇게 같이 함께 통합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거라고 보고요. 근데 부디 하여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제 국민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들이 저는 잘 모르는 듯해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정말 네. 얼마나 판단력이 뛰어나신지 그럼요. 딱 네. 교묘하게 정말 진짜 그 비율을 맞춰서 총선에도 당조선 시키시고 네. 절대 어느 한 당이 독재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견제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 86 운동권의 실체 이게 국민들이 이번에 조국 사태를 통해서 잘 알게 됐어요. 조국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 그 주변 지지 세력 소위 개념 연예인이라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행태를 보면서 국민들이 치가 떨렸을 거예요. 요즘 뭐 몇몇은 또 튀어나오긴 하지만은 또 조용하시더라고요. 네, 아니 당연히 조용해야죠. 어떻게 양심이 없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실체를 깨달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이제 나만 혹시 그런가라고 생각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이제 함께 하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많은 전화를 받았지만 그동안에 사실은 그냥 뒤에서 손뼉만 치고 있다가 이제 나도 나서서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일을 하기로 했다. 네, 그래서 작은 어떤 항의의 표시, 예를 들면 뭐 이런 그 지금 하신 그 뭐죠, 리본이요? 네, 예, 뭐 그런 리본. 것도 좋고 어떤 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또 만약에 직접 참여하기가 뭐하면 우리 열심히 뛰는 많은 또 의원들도 있고 또 여러 단체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또 음호의 양으로 또 도와주시고 이제는요 저는 내년 총선에서 패배하면 네 정말 암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숨어 있으면 안 된다.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로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물려주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하시죠. 이현주 의원도 저희 펜앤마이크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내시는 그 목소리 듣고 그리고 함께 소리 지르겠습니다.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요. 오늘 정말 큰 용기를 내주신 이현주 의원께 저는 박수도 쳐드리고 싶고
어떻게 응원해 드려야 될지 참 네.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 진짜 바쁘셨는데 네. 또 비까지 이렇게 내려가지고 참 길도 많이 막히는데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힘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파이팅 하겠습니다.